금방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불량 증상이 있는 메모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아까 한 4초 만에 에러 났던 게 지금 7분 넘게 잘 돌아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제가 한 8일 전쯤에 이런 초기 불량 테스트하는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이걸 왜 찍었냐면 킹뱅크 메모리 테스트하다가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 나왔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킹뱅크 메모리, 그 다음에 하이닉스 8기가 메모리가 2개 장착했을 때 부팅이 안 됐고, 하나만 장착하니까 부팅이 됐고, 그래서 메모리는 불량이 아닌 것 같은데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거랑 24기가 짜리 하이닉스 A다이 메모리가 또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 있어서 그 메모리는 인텔 시스템에서는 또 잘 돼요. 그래서 총 3개 세트 메모리는 기가바이트 코리아를 통해서 기가바이트 본사 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환성 문제 발생하는 원인 파악하고 아마 수정 바이오스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메모리가 워낙에 가격이 높아져서 메모리 대란이다 보니까 QVL 상관없이 아무 메모리나 일단 싼 메모리 쓰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메모리의 호환성 체크를 요청한 상태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기가바이트 코리아 한국 지사 대빵이신 분이 기가바이트 내부에서 파워가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본사 쪽에 이렇게 호환성 체크 요청까지 해서 디벨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중이고요. 해결이 될진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기가바이트 본사 쪽에 어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든 게 컨펌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있어가지고 메모리 본사까지 보냈는데 그 메모리 돌려봤는데 한 6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뿐만은 아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도 불량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드 커뮤니티에 12월 1일날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주오램 싸게 뜬 게 있어가지고 이거 주문을 했거든요. 거의 막차 느낌의 주문이었는데 이 메모리가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TM5 돌리는데 한 20분 돌리는데 에러가 2개가 난 거야. 그래서 지금 메모리 대란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알리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불량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불량이 났구나. 그러면 메모리 2개를 장착한 상태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불량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씩 꽂고 돌려보는데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에러 안 나지 하고 2개를 모두 장착하고 나서 다시 돌리는데 2시간 넘게 돌아가는데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잠깐 꼬였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알리에서 산 중국산 메모리들을 도착하는 족족 불량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테스트를 함으로써 메인보드에 메모리가 자꾸 교환이 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꼬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고 다시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 주호 메모리 가지고 에러가 나는 줄 알아가지고 영상 각인해 하고 원인 파악을 해보려다가 에러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 주호 메모리로는 영상 각이 안 나왔고요. 지금 장착돼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여기 주호 메모리 마이크론 칩셋이 들어가 있고 4800 베이스 메모리입니다. TM5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2시간 넘게 돌려봤는데 에러가 안 나요. 더 돌려도 에러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바이오스가 꼬인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다 더 테스트를 해볼 거지만 어쨌든 에러가 안 났기 때문에 결국 환불이나 교환 처리까지 갈 건 없었고요. 9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더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오램 리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요거 1개월 전에 올린 거죠. 이거 주호램으로 한 겁니다. 요거. 근데 주호라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칩셋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호 메모리를 구매를 했더라도 내부에 있는 칩셋이 뭐 마이크론이냐, 마이크론도 1세대냐, 2세대냐, 뭐 2.5세대냐 이런 칩셋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오버클럭이 들어가는 정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브랜드를 보고 제 영상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 칩셋
칩셋이 과연 어느 등급의 칩셋이냐, 그거를 여기 영상 있잖아요. 이걸 또 올려놨어요. 이 영상을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 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보고 최대한 비슷한 메모리를 사용한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호, 그 다음에 푸스킬, 그리고 뭐 내탁 메모리까지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엔빈다, 식스, 쿠수 이런 메모리들이 이미 도착해 있거든요. 그리고 푸스킬 메모리도 6400 베이스, 6000 베이스, 뭐 5600 베이스, 4800 베이스 다양하게 구매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알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메모리들은 이렇게 확정 하이닉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면은 대다수가 마이크론 칩셋이더라고요. 물론 여기 삼성 베이스가 들어가 있던 것도 있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내부 칩셋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론 1세대, 2세대, 뭐 2.5세대, 그 다음에 삼성 2세대 이런 것도 지금 한 번씩 다 다뤘기 때문에 브랜드가 다르다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려니까 할 게 없어요.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따로 통합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릴 거고, 결국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결국 분량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호램은 결국 분량이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주호가 아니라, 이거 잠깐 정지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이전에 2시간 넘게 돌렸던 거니까 일단 종료하고, 자, 이번에 보여드릴 메모리는 다시 푸스킬입니다. 푸스킬 5600 베이스 메모리인데 11월 19일 정도쯤에 구매한 메모리예요. 이게 거의 막차 느낌으로 구매를 한 건데 재고가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참 배송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분량 체크를 돌려보는데, 자, 지금 장착된 이 메모리고 푸스킬, 그 다음에 TM5를 돌려보면 자, 바로 에러가 나죠. 지금 순정 상태입니다. 지금 메모리 보면은 5600 순정 상태에 46, 45, 45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에러가 막 나요. 순정 상태인데.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푸스킬 메모리 5600 베이스인데 처음에는 2개 장착을 했는데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부팅이 안 되지 하고 하나씩 테스트 하는데 4번 슬롯에서는 아예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2번 슬롯에 꽂고 부팅을 했더니 부팅이 돼서 TM5를 돌려보니까 하나는 에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다른 하나가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불량인 거예요. 결국에는 불량 메모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만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중국산 메모리를 가격 오르기 전에 열심히 주워 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메모리들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불량이 결국에 나오긴 나왔어요. 나올 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이 안 나온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중국산 메모리가 한 30개 사면 한 개꼴로 불량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직 세어보진 않았는데 30개 넘게 산 것 같은데, 근데 이 불량이 하나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90일 이내에 무료 반환이 가능하거든요. 한 달에 5번까지. 그래서 3달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뜯었지만 불량 증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프리 리턴 이거 신청하면서 신청 사유에다가 이렇게 불량이 났다라고 적으면은, 그러면 알리에서 리턴을 가져가고 환불을 해줍니다. 판매자한테 도착을 안 해도 인천공항에 입고가 되는 걸 확인하면은 이건 판매자가 환불해주는 게 아니라 알리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이런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메모리를 지금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다른 아마존 뭐 11마존 이런 데서는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제3자가 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로 메모리를 구매할 거면은 알리에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알리도 재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살만한 게 없고요. 그렇다고 뭐 11마존, 아마존 요런 데 찾아보면은 이거 가격이 좀 싼 거 같은데 하고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반품비가 10만원 적혀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기 매물에 가까운 것들이라 정말 잘 걸러서 구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량 하나 나오면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의 선택이시니까 지금 아마존이나 1마존, 11마존 이런 쪽에서 그나마 또 싸게 구매하셔가지고 막차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무료 반환이 되긴 하는데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102.61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반품을 하면은 이 금액으로 이제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반품하면은 나는 이 메모리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 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판매자가 푸스킬 게임 스토어라는 상점이에요. 그러니까 킹뱅크 공식 스토어 혹은 주호 공식 스토어 이런 공식 몰에서 판매를 했으면 걔네가 그런 유통 책임자기 때문에 딜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니네 제품 이렇게 불량 났는데 교환을 해달라. 그러면 교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킹뱅크 메모리 교환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푸스킬 메모리잖아요. 물론 푸스킬 상점이 푸스킬 게임 스토어랑 푸스킬 게이머 스토어랑 뭐 이렇게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상점들에서 DDR5 메모리 뜨는 거를 보면은 지금 재고가 하나도 안 떠요.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교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과연 쟤네가 제대로 교환을 해줄까?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걸 교환 요청을 하려면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판매자한테 이거 교환해주세요. 불량 났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걔네가 제품 보내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제품 반환하고 그리고 나서 걔네가 저한테 이제 새 제품을 보내줘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얘네 이 상점에서 새 제품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 봅니다. 다 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푸스킬 메모리는 교환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환불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환불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지불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메모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쓸만한 메모리를 사려면은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지금 내가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에러가 나는 이 푸스킬 메모리를 만약에 내가 정상 동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자, 메모리의 초기 불량 증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환성 이슈입니다. 이거는 아예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는 정상일 수 있어. 그런데 이 메모리와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의 바이오스가 호환성에 이슈가 있어서 부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메인보드에 장착했을 때 정상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저번 영상에서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초기 불량의 두 번째 케이스는 부팅은 되는데 에러가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굳이 나누자면 순정 상태에서도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순정 상태에서는 에러가 안 나는데 XMP나 또는 X4를 넣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나 원인은 뭔가가 에러가 날 정도로 동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순정 상태에서 정상 동작하는데 XMP나 X4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XMP나 X4 스펙을 넣어서 동작시키기에 그 메모리가 수율이 모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순정 상태에서 에러가 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동작하기에 그 클럭과 전압과 타이밍에서 뭔가가 수율이 부족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팅 되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 순정 상태든 XMP, X4든 부팅을 시킬 때 지정되는 클럭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클럭과 타이밍을 봤을 때 이 클럭과 타이밍에서 만약에 클럭 수율이 부족하면 에러가 날 수 있고요. 근데 클럭 수율은 제대로 되는데, 이거 순서를 바꿀게요. 타이밍 수율이 부족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타이밍 수율은 전압 수율이랑 좀 같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순서를 바꾼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메모리가 5600에서 동작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수율이 모자라. 그러면 클럭 수율 부족으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클럭을 낮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클럭 수율 부족 문제에서 에러가 났다면 클럭을 낮추면 정상 동작할 가능성이 있다. 보통 클럭 수율 부족은요, 클럭이 잘 안 올라가는 메모리 칩셋에서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버클럭 그지같이 안 들어가는 마이크론 1세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5600 메모리가 지금 순정 상태에서 에러가 나잖아요. 이거 돌렸을 때 처음 생각한 게, 이거 혹시 마이크론 1세대 들어가 있나? 마이크론 1세대를 5600 스펙으로 만들었으면은 부팅은 돼도 에러가 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론 1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1세대가 아닌 다른 칩셋들은 웬만하면은 순정 상태에서 클럭 가지고 문제는 잘 안 돼요. 근데 XMP나 X4 스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00 스펙으로 만들어 놓고서 AMD 시스템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6400 동작에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CPU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수율이 문제고 메모리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마이크론 2세대 가지고 6400의 스펙을 만들었다. 뭐 그런 경우는 또 XMP나 X4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웬만한 경우에서 순정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마이크론 1세대 아니면은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클럭 수율 부족으로 문제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진 않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타이밍 수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인포에서 이 항목을 메모리 전용으로 바꾸고 시작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타이밍들이 떠요. 제가 젠 타이밍으로 실행 안 시키는 이유는 지금 메모리 하나만 꽂으면 젠 타이밍에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드웨어 인포에서는 실행이 되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타이밍들이 있죠. 이 타이밍들은 이 메모리가 동작할 때 이 타이밍 횟수 이내에 이 동작 처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CL46이면 클럭이 46번 왔다 갔다 할 동안 CL 처리가 끝나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RCD 또한 마찬가지고요. RCD가 45면은 이 RCD 동작이 클럭이 45번 왔다 갔다 할 동안 끝나야 돼요. 지금 클럭은 5600이고 5600에 한 클럭당 속도가 있죠. 그 한 클럭당 속도 곱하기 45일 때 그 시간 이내에 RCD 동작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수율이 모자르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타이밍 마진이 부족한 메모리에서 이 타이밍 수율 부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타이밍 수율이 좀 타이트한 메모리들이 있어요. 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삼성 2세대 RCD 타이밍 수율하고 RFC 타이밍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전 세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일단 마이크론 1세대, 2세대까지는 RCD 타이밍 수율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2.5 세대에서는 RCD 타이밍을 좀 많이 개선을 한 편이지만 RFC 타이밍은 마이크론 어느 세대든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RFC 타이밍을 동작을 시키는데 수율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RFC 동작을 수행할 때 문제가 돼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메모리에서 타이밍이 유난히 안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있죠. 예를 들어 WTR-S, WTR-L 타이밍이 나거나 아니면은 RDWR 타이밍, WRRD 타이밍, 요런 타이밍들. 그리고 젠 타이밍에서는 SCL이라고 나오는데 요 타이밍 RDWR SCL, 그 다음에 WRRD SCL 타이밍, 이 타이밍도 마이크론 칩셋에서는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이런 타이밍들이 메인보드에서 특정 클럭에 따라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특정 값이 있는데, 그 값으로 동작을 시킬 때 문제가 있을 정도로 동작이 지연이 되면은 TM5 같은 거 돌리다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이밍 수율이 부족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타이밍들 중에 특정 타이밍들은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순정 상태에서 전압이 1.1V인데 이 타이밍들 중에 전압에 영향받는, 예를 들어 CL 타이밍이 전압이랑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 CL46이라는 시간 이내에 CL 동작을 끝내려면 전압 1.1V로는 모자르다. 그런 경우는 전압을 더 주면은 CL 동작이 더 높은 전압으로 인해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6 이내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타이밍 수율 부족하고 전압 수율 부족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굳이 제가 3번이라고 해서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여기다 적은 이유는 지금 장착한 이 메모리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요놈이네요, 요놈. 제가 이거를 정상 동작하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디서 에러가 나냐,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5600 클럭을 4800으로 낮춰봤습니다. 마이크론 1세대라면은 4800은 돌아가야 돼요. 5600은 안 돌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4800으로 낮춰봤지만 동일하게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이밍들을 각각 하나 조금씩 풀어보면서 에러 발생 확률이 줄어드냐, 혹은 더 풀었을 때 에러가 안 나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가면서 타이밍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해봤는데, 야, 이거저거 다 만져봤는데도 계속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에러가 안 잡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압 조정을 해봤더니 그제서야 잡혔어요. 자, 지금 에러가 나는 이 메모리를 전압을 수정해서 에러가 안 나는 상황으로 만들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TM5 이렇게 키기만 해도 금방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그치만 에러 발생률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면 켜놓고 막 이거저거 해도 안 꺼지는 건데, 에러가 날 때 이렇게 PC를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업데이트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 레벨에서
파일 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윈도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상황에서 컴퓨터로 그냥 쓰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걸 종료하고요. 뻗었네. 자, 뻗은 김에 바이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이오스를 초기화하고 돌렸기 때문에 기가바이트에서는 바이오스를 초기화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스 순정 상태에서 에러가 났다는 거죠. 요거를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서 클럭 테스트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4800으로 놓고 요러고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 4800 클럭으로 테스트가 됩니다. 근데 에러가 동일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클럭 문제는 아니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타이밍들을 각각 조금씩 더 풀어주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될 만한 타이밍들을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이제 전압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전압 조정이 왜 영향을 주냐면 사실 메모리 동작할 때 여기에서 수정 가능한 이 타이밍들 말고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 중에 어떤 특정 타이밍이 지금 1.1V에서 동작할 때 시간이 모자르면 그러면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타이밍을 풀어서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전압 1.1V랑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전압을 높여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시도를 한 겁니다. 일단 바이오스 초기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VDD 메모리를 여기 써있죠. 1.1V인데 처음에는 1.2V를 넣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잘 돌길래 조금 다이어트 했습니다. 이렇게 1.15V. 이게 칩셋이 마이크론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1세대 같은 경우는 1.2V보다 높은 전압을 쓰는 거 그렇게 권장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1.15V로도 잘 돌아가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푸스킬 메모리 지금 5600으로 부팅이 됐고요. 지금 1대2로 돼 있네. 이거는 이따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전압이 여기 안 나오네. 그러면 하드웨어 인포에서 센서만 표시해서 여기 보면 전압이 1.15V로 올라가 있죠. 이 상태에서 TM5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에러가 금방 나왔는데 전압만 잠깐 올려줬더니 몇 초 안 됐지만 에러 안 나죠. 제가 이거 1시간 정도 돌려봤는데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럭, 타이밍, 전압 셋 중에 어떤 게 원인인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불량 증상이 있는 메모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은 내가 메모리를 반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이 메모리를 불량 증상이 있는 걸 알아. 근데 반품을 안 하고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해서 쓴다. 그러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90일이 넘었는데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중고로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중고 처분하려고 뭐 장터에 올리면서 순정해서 돌리면 불량 증상이 있으니까 전압을 조금 높여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 누가 사갑니까? 물론 시세 대비 엄청 싸게 팔면 팔리긴 팔리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 조건이 까다로우면은 사람들은 구매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처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현금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반품 처리하고 좀 더 비싼 메모리를 구매를 하더라도 어차피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구매한 가격은 유지를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신품을 구매하면은 중고 감가를 먹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 대신 이제 중고로 예를 들어 메모리를 지금 한 30만 원 정도에 샀다. 그리고 나서 한 3달 쓰는데 그때까지도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메모리를 30만 원에 판다? 그러면 팔릴 수도 있겠죠. 그 3개월 사이에 나는 알리에서 저렴한 메모리 구매 기회가 있으면 그때 구매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알리에서도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메모리 살만한 채널은 중고 장터가 지금 제일 싸다고 보거든요. 중고 장터에서 해외 직구품 말고 국내 정품 구매하는 거. 물론 직구품도 요새 알리가 워낙에 가격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중고 장터가 더 싼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 가격에 사야 되는지 메리트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품은 지금 신품가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간 느낌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나도 한번 팔아봐야지 하고 장터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중고 장터가 가격이 오르기에는 저항선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근데 신품은 너무 비싸졌고 16기가 기준으로 하이닉스 메모리가 지금 20만원, 21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아닌 메모리가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19만 5천원이 최저가였던 것 같은데 근데 16기가는 그렇다쳐 32기가는 과관입니다. 32기가 두 개로 64기가 구성하려면 요새 거의 한 80만원 돈 줘야 됩니다. 38만원짜리 메모리가 있긴 한데
한데 그거는 아마 라이프 워런티가 아니라 워런티가 3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쓸만한 거 사려면은 32기가 하나에 지금 4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치면은 지금 16기가짜리 하이닉스 칩셋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하이닉스가 아닌 메모리 대비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16기가 구매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칩셋 들어가 있는 제품이 지금 가격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하이닉스 아닌 제품이랑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갈만하다고 보고. 근데 32기가 제품으로 가게 되면 하이닉스 칩셋 들어가면은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한 9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고 장터로 가게 되면은 64기가가 구성이 1기가당 10,000원도 안 하는 제품들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런 제품들 잘 컨택해서 구매하면 제법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사기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 장터에 사기꾼이 워낙에 기승하고 있으니까 안전거래 아니면 당근 직거래 이렇게만 하시고, 안전거래 아닌 경우는 계좌 입금을 해달라 이러면 구매하지 마세요. 요새 중고나라가 안전거래 지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좌이체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번개장터도 그렇고. 그래서 사기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 정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정품 택, 정품 스티커가 없으면 거래 영수증이라도 받아라. 그러면 됩니다. 아까 한 4초 만에 에러 났던 게 지금 7분 넘게 잘 돌아가고 있죠. 요거는 제가 사전에 1시간 정도 돌려봤던 거고, 물론 영상 촬영 종료하고 나서도 더 돌려볼 거지만 일단 여기서 종료하고요. 지금은 메모리를 하나만 꽂아놨는데 이제 2개를 한번 동시에 꽂아 볼게요. 아까는 2개 꽂으니까 아예 부팅조차 안 됐는데 과연 이렇게 전압을 1.15V로 높인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면 잘 될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해본 거예요. 지금 2개 장착하고 계속 기다려보고 있는데 부팅이 안 되네. 뭔가 추가적인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만 장착하고 부팅을 시켰어요. 하나만 장착하면 부팅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00인데 1대2로 부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혹시 클럭 수율 쪽에서도 문제가 있나 해서 클럭을 4800 정도로 낮추고, 혹시 모르니까 1대2도 적용할까? 전압은 1.15V 요 상태에서 한번 부팅 해보고요. 자, 4800에 1대2 설정으로 지금 부팅을 시킨 거고, 요 상태에서 메모리 다른 하나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부팅이 됐어요. 자, 푸스킬 마이크론 메모리고 지금 슬롯 2번, 슬롯 4번 이렇게 2개 장착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32기가로 제대로 잡혔죠. TM5 한번 돌리면서 수다를 좀 더 떨어볼 건데, 지금 보면은 MCLK가 2400, 그러니까 총 클럭은 4800이고 UCLK가 1200이죠. 그래서 1대2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를 2개 꽂았을 때 뭔가가 클럭 수율이 모자라서 지금 부팅이 안 되는 증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클럭 수율이 지금 메모리 2개 중에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량났던 그 첫 번째 2번 슬롯에 있는 메모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5600에서 부팅이 됐는데 원래는 5600에서 1대1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1대2로 잡혔단 말이죠. 그게 좀 찝찝해서 그 1대2로 잡혔다는 거 자체는 1대1로 잡을 때 뭔가 클럭 수율이 모자르면 1대2로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클럭 수율이 모자른 제품이 있으면은, 그러면 램 슬롯 하나 꽂았을 때는 2개 꽂았을 때보다 좀 더 클럭이 높게 들어가요. 근데 그걸 2개로 늘렸으면은 이제 그거보다 클럭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600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4800으로 낮춰봤더니 부팅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4800에서 1대1이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만약에 4800에서 1대1이 안 들어가면 좀 더 클럭을 낮춰서 1대1로 들어가는 클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고, 자, 바이오스 들어왔고요. 이지 모드에서 잠깐 보면 이렇게 2개 제대로 장착이 됐죠. 어드밴스 모드에서 SPD 인포를 보면 마이크론 리치텍, 둘 다 마이크론 리치텍입니다. 둘 다 장착이 된 거 확인되고, 이게 순정 상태에서 2개 꽂으면 부팅이 안 돼요. 그 원인은 특정 메모리가 불량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뭔가가 수정해보고 싶어도 바이오스 진입이 돼야 수정을 하는데, 어쨌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더니 일단 바이오스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1대1로 바꿔볼게요. 요것만 돼도 4800 베이스 메모리구나 라는 생각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요것만 되더라도 5600이랑 4800이랑 순정 메모리 성능 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돼도 좋겠다. 자, 저장하고 나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될지. 자, 4800에 1대1 부팅이 됐어요. TM5 문제 없는지 좀 돌려보고, 결국 이 메모리 2개 세트가 5600 1대1은 좀 부팅에 문제가 있었지만 4800 1대1은 부팅이 된다.
전압을 1.15V로 살짝 높여서 전압 에러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클럭을 낮춰서 클럭 에러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는 4800 베이스인 순정 메모리랑 동일한 성능을 낼 거예요. 대신 전압이 1.15V로 메모리 온도가 아주 약간 쥐똥만큼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어쨌든 지금 메모리 가격이 더럽게 비싼 와중에 102.61달러로 구매한 메모리를 쓸 수는 있다. 대신 90일이 지나면은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로 처분할 때 고지를 하고 팔아야겠죠. 이거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려면은 판매가 잘 안 될 거니까 아마 감가를 많이 매겨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메모리 가격 떨어질 때까지 이걸로 존버해가지고 나중에 메모리가 다시 한 5만원, 7만원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존버하면은 그게 또 나름 승리일 수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한번 직접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를 필수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데 아마 반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반품하는 게 낫겠지? 일단은 1대1로 부팅됐고 에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돌고 있는 모습 보여요. 그러면은 어쨌든 안정성 테스트는 제가 녹화 끝나고 나서 마저 진행을 할 거고, 클럭을 조금씩 더 올려볼게요. 과연 몇 클럭까지 부팅이 될까? 5000 클럭, 5200 클럭, 5400 클럭 이렇게 한번 클럭을 올려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5000 클럭 한번 시도해 보고요. 자, 5000 클럭도 부팅이 됐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4800대의 타이밍이네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TM5 잠깐만 돌려보고, 만약에 이게 돌렸을 때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한 뎁스 정도 더 올릴 마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잠깐 한번 돌려보고요. 이 정도 돌리니까 에러가 나죠. 이제 5000 클럭부터 좀 힘겨워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타이밍이 안 풀려서 전압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타이밍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42 정도로 풀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42로 풀어서 TM5 좀만 더 돌려보고요. 아까 CL40 정도는 4800에 1.1V에서 돌아가던 수준이고 5000으로 올리면서 이게 수율이 좀 모자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CL도 그렇지만 RCD 수율도 4800에 40 정도가 좀 타이트한 수준이니까 마이크론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5000으로 올렸을 때 RCD 40이 좀 타이트했을 수도 있다. 풀었는데도 에러가 나네요. 이 정도 풀었는데 에러가 나면은 이제 클럭이 모자른 겁니다. 지금 이 메모리 두 개를 장착한 상태에서 5000 클럭도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착된 메모리가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둘 중에 하나는 5600에서도 돌아가니까 아마도 2번에 장착되어 있는 그 메모리가 굉장히 뿔딱이에요. 지금 두 개 장착했을 때 5000 클럭도 안 돌아갈 정도로. 마이크론 1세대보다도 수율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마이크론 1세대도 5000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는 4800으로는 쓸 수 있는데 5000으로는 1대1로 못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메모리입니다. 아무래도 반품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리를 샀는데 뭐 돌려보니까 에러가 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에러가 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셋 중에 하나, 클럭 문제일 수 있고 타이밍 문제일 수 있고 전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클럭 문제인지는 클럭을 낮춰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문제인지는 타이밍을 풀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문제인지는 전압을 높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너무 높이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타이밍도 마이크론 메모리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타이밍을 가져간다고 무조건 넉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너무 풀면 또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풀어가면서 에러가 줄어드는지를 보는 겁니다. 에러가 줄어들면은 조금 더 풀어보고, 그러면 에러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줄어든다 그러면 그 타이밍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타이밍을 풀고 풀었는데도 에러가 계속 안 줄어들어. 이 타이밍이 수치 1이나 2 정도 푸는 게 굉장히 넉넉하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뭐 2개나 4개 정도 풀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에러 나는 상황이었으면 에러가 잡혀야 돼요. 근데 에러가 안 잡힌다? 그러면 그 타이밍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타이밍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타이밍을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에러가 나면 전압을 조금 올려본다거나, 전압까지 조정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반품해야죠. 뭐 별 수 없죠. 칩셋에 수율이 모자라서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PCB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값을 조정해서 못 잡아요. 그런 거는 제조사에서 이 메모리 칩셋을 PCB에 받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뭐 불량품이 나온 거니까 반품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메모리를 어떻게든 살려서 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취지로 한번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각이 나올 것 같아서 나왔잖아요. 지금 4800에선 돌아가잖아요. 결국에 이거를 기대하고 그런 테스트를 시작한 거기도 하고 불량이 나왔네? 불량 잡아서 정상 동작 시키는 거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한 건데 어쨌든 4800에서 도는 모양새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이거는 어쨌든 반품할 거라서 별로 미련은 없긴 하거든요. 뭐 이걸로 이렇게 잡아 쓰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능으로 봐주세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